송원수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먼저 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뭐 본인은 부인하시겠죠? 예. 예. 제가 67년 살아왔습니다. 짧게 저 팩트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주간 경향 인터뷰에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 4천억 현물을 지원했다. 그 지원이 북한의 호전성을 줄이고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 거 사실인가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북한 지원을 잘하게 해줬기 때문에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몰면서 딱지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요, 한 번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걸리면 적으로 험결로 작용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지난번에도 또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수십 차례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 자세는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이 미달이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횟수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다는 뜻이지 제가 그런 과태를 물었다는 건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수가요. 실수도 한두 번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가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2010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 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대북 현물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 간 대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했죠. 북한 핵무기 보유를 2005년에 선언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대포동 2호로 발사했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실시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아니, 북한 남북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당연히 효과가 있었죠. 다만, 그렇게 안 좋은 그 사건은 쭉 나열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 사드가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뭐 그렇게 주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서울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다. 파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0년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도 기억 못하는 분이 아니, 어떻게 15년 전에 것을 아니 대한민국의 정보를 총괄지는 원장 이렇게. 후보자로서 그런 것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인 게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세요. 예,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친북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과거 제가 한 발언에선 저를 물론 비교하실 수 있지만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제 소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저희가 약속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했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그것이 합의가 돼가지고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예. 자꾸 회피하시는데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화영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양반이 대법원에서 2025년 6월 5일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 추징금 3억 2,595만 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당연히 법원 판결은 존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송금을 한 사실을 몰랐고 송금 때문에 그렇게 판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2018년도에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도 같이 하셨고 2018년도에 10월 4일 평화방북단도 같이 하셨고 평화레디 경기 액션 토크쇼도 하셨고 경기도 평화정책 자문위원회 회의도 2번, 3번 하셨고 2019년에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 같이 하셨어요. 잘 아시는 분이죠? 제가 경기도 평화정책 자문위원장이었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죠? 이화영 부지사도 같은 공동위원장이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 아니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평화정책 자문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 예. 이전에도 다른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아니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같이 활동한 거 잘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다. 아니요, 알지만 같이 활동을 그런 서로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네, 1분 더 주시고, 예.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한 거 있잖아요. 불법 송금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왜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화영 부지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그때 지사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 그럼 그때 그 종북 인사들이 그 평화 그 위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극단 큰곰자리 대표, 통일맞이 뭐 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대표 이런 분들은 다 평택 미군 기지가 전쟁 침략 기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을 종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위원회로 네, 그래. 네, 김영희 꼭 하죠. 네, 김영희 의원님 짧게 해 주시죠. 저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검증, 그다음에 과거 발언에 관한 부분들 검증하는 거는 유효한데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물어보고 기억하냐 안 하냐 이렇게 초등학교 1+1은 2냐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해서 비판하고 검증을 하는 건 유효하지만 저는 그 범위 자체가 넌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에 관해서는 저는 송원석 대표께서 전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발언 중요해요, 지금. 아니, 저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김영희. 발언 중이라고요. 그래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위원장한테 예. 발언 끝나고 왔어요, 그러면.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 예, 좀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좀 지켜보세요. 예, 목소리 낮추시고, 예, 서로. 네, 말씀하세요 빨리. 그래요. 저는 이건 사과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정보위 관련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후보자를 그렇게 폄훼하고,
대납 연락소장을 도대체 수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원칙 이거 자체가 그 정도로 허술한 나라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차분하게 하시고 목소리를 좀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송원석 의원님 뭐 너무 또 대응 이거는 저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요 짧게 해주시고 다들 좀 차분하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전 의원님 평소에 기재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우국충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국가정보원을 이끌 수장님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와 인식 사고방식의 어떤 프레임이 어떤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현재의 어떤 정보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든 그 과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북한의 대남 연락기관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얘기했지, 정보원장이 이제 뭐 대남 연락 사무소장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정보원장이 특히나 그것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장 후보자 인식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조금 더 명확하게, 명백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요. 잠깐. 박선영 간사님 무슨 알겠는데 좀 진행합시다. 아예 그만하시고 제가 아니 사실관계하면 더 일이 커질 텐데 그 1분 딱 가지고 정리합시다. 예, 너무 좀 1분 주세요. 1분. 예, 존경하는 송원석 원내대표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간사 박선원입니다. 네, 당연히 청문회니까 중요한 질의하시는 것은 저보다 훨씬 다선 의원이시고 하시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사실관계는 아니죠. 왜곡시킬 수 있거나 오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화영 사건 관련해서 송금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송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필리핀에서 이호남이가 와가지고 쌍방울에서 돈 줬다라고 하는데 이호남이 왔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저는 국정원장께 묻고 싶은데 거기 필리핀에 우리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호남이가 안 왔다는데 왜 그 거짓 증언을 기초로 했고 없는 사실을 박간사님 잠시만. 이렇게 되면 판결문 갖고 와서 1년의 상황이 됐으니까 그만하십시오.